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이오름입니다. 여러분들은 등산하시면서 봉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자전거를 타시거나 마라톤 같은 지구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봉크 현상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아주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봉크 현상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봉크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크 현상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체력이 소진되어서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빵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되어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저장된 글리코겐은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봉크 현상은 몸속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소진이 되어서 뇌가 더 이상 운동하지 말라고 보내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신체적 증상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봉크 현상의 증상부터 알아볼까요? 봉크 현상의 증상으로는 첫째, 평소와는 다르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둘째, 몸에 힘이 없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세 번째로는 머리가 아픈 두통이 발생하고, 네 번째로는 저체온증이 오는 것처럼 오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기증이 오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러한 봉크의 복합적인 증상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게 되고 등산이 불가능하게 되고 저체온증이나 실신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한 봉크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중간중간 수분을 계속 섭취해 줘야 합니다. 이미 목이 마르면 이미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하셔야 되시고, 겨울철도 전혀 목마르지 않으셔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몸에 힘이 없기 전, 글리코겐이 고갈되기 전에 꾸준히 탄수화물 위주의 행동식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봉크의 증상을 느끼신다면 그 자리에 멈추신 다음 회복이 되실 때까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같이 행동식과 수분 섭취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평소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등산 코스는 안 다니시는 게 좋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주변의 동료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초보분들이 미안하다는 이유로 팀에 민폐를 끼칠까봐 힘들어도 참고 계속 등산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자신을 위험한 상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면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도 꼭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물과 행동식을 항상 충분히 챙기셔서 휴식할 때마다 섭취하셔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등산을 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강도 높은 등산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소비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만큼 빨리 소진되어서 봉크 현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낮은 강도나 자신만의 적당한 강도로 산행을 해야 지방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탄수화물 소비 비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등산하기 전날에는 휴식을 잘 취하셔야 하고,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하고,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등산 중에 컨디션 난조를 불러 봉크 현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봉크의 예방법은 등산의 기본 수칙들입니다. 한마디로 배고프기 전이나 목마르기 전에 행동식과 물을 섭취하셔야 하고, 힘드시면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만 잘 지켜도 봉크 현상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산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등산 기본을 잘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이 되시길 바랍니다.